네,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최근에 은퇴한 특훈 교수 이용희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 29년을 이제 있었고요.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수 카이스트맨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등학교를 생각을 하면요.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런데 3학년 이제 1학기, 2학기 되면서 방학 때 이제 물리 공부를, 제가 원래 물리를 좋아했고 물리 공부를 좀 많이 했더니 성적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서울대 물리학과에 갈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물리학과에 간 저희 동기 중에서는 제가 공부를 제일 못하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물리학과에 있는 김병인 교수 있고 포항대 정현희 교수 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었지만 물리학과 결정적인 동기는 성적이 올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원하는 과를 가보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과를 선정할 적에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큰 질문들인데,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충 이제 많은 경우가 친구 따라 가거나 이게 훌륭한 사람이 저거 한다니까 한다, 그런 것들이 많은 동기가 되고, 또 그 밑바탕에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좀 있었지. 평소에 있었는데 저거를 해도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좋다 그러고 자기가 하는 거랑 맞으면 이제 그쪽 가서 부딪혀 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뭐 크게, 그거보다도 당장 석사과정까지 한 거는 병역 문제 때문에 그랬고, 우리 세대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때문에 과학원을 갔고 카이스트를 갔고, 당시에는 카이스였죠. 카이스트를 갔고, 그리고 거기서의 석사 과정은 실질적으로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제대로 배우려면 미국을 가서 배우는 게 아닌가. 선배들이 다 갔고, 또 그래서 당시에는 박사과정을 하는 데가 카이스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77년도에 카이스트 들어갔으니까 서울대는 박사과정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카이스트가 한국 전체의 과학을 이끌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건데,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이 생기면서 서울대 교수들이 굉장히 업셋이 돼가지고 가지 말라, 뭐 해가 좋은 애들 다 빼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면서 카이스트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쫙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나 타 대학에서 박사과정이 정식으로 이제 론치가 되면서 이제는 이제 다 이제 됐죠. 그 당시에는 카이스트만 해도 교수님들도 한 너댓 분밖에 안 계셨고, 박사과정이라고 할 것이 상당히 일천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학을 갔고, 저도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이 된 겁니다. 과학을 선택을 한 이유라고 하면은, 과학원을 가서 제가 석사를 한 것이 이상수 교수님, 전임 총장님이셨던 이상수 박사님 연구실이었어요. 그 방을 선택한 이유가, 대학원을 들어가 봤더니 그 실험실은 뭔가를 만들고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과학은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뭐가 되니까 뭔가를 하려면 이런 데를 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하게 된 게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서 여기서 뭔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전까지는 연구라는 걸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거냐면 전자기 전공한다 그러고, 실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신기했던 거예요. 여긴 진짜로 뭘 만들고 실험이란 걸 하네, 레이저도 있고 해서 이제 그쪽을 광학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학 갈 적에도 광학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다른 데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정록색약이에요. 정록색약. 빨간색하고 녹색을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카이스트 들어갈 적에도 물리학과에서 공대는 뭐 정록색약이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괜찮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물리를 안 하면 뭘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산업공학을 할까? 물리학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보니 이상수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럼 이쪽 방으로 가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학 갈 적에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제가 물리학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물리학을 계속 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전자공학을 하는 게 맞는가, 물리학을 하는 게 맞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광학은 분야가 이게 어플리케이션 성격도 있으면서 펀더멘털한 성격도 있고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플라이드 피직스의 성격이 꽤 있는 게 이제 광학인데 포토닉스가. 그래서 애리조나로 유학을 가면서 광학 쪽으로 간 게 내가 어떤 쪽을 원하는지 내 가슴이 어떤 쪽을 쳐다보는지 그걸 좀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자. 그러고 갔더니 계속 물리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때 거기서도 엔지니어링 성격이 있는 뭐 광학계 설계라든지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자꾸 펀더멘털한 옵티컬 바이스테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옵티컬 넌리니어리티 이런 쪽으로 자꾸만 가는 걸 느껴서 이제 광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리를 실제로 내가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를 계속 끝까지 고민을 하면서 박사과정 때 이제 그 마음이 확고해진 거죠. 계기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는 서바이벌이 한국에서 쉽다고 생각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나올 때쯤 해서 같이 그 아까 레이저를 만든 그 친구가 나가서 회사를 차리게 되고 저는 아까 같은 이유로 한국에 가서 있는 게 내 길게 볼 적엔 더 낫다. 왜냐? 이게 딸려. 영어가 딸려. 그러니까 뭐 보통 다 영어는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농담하고 이러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높이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연구를 계속 하는 벨랩에서도 그렇고 그럴 바에야 한국을 돌아오자. 한국을 돌아와서 벨랩에서 제일 잘하는 놈들이랑 해봤는데 잘하는 친구들이랑 해봤는데 정말 잘하는 애들도 있고 또 거기서 견뎌보니까 내가 중간은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 카이스트로 와서 애들이 똘똘한 애들 같이 일하면은 못할 게 없지 않냐. 해서 이제 그 카이스트로 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한 걸로 멋있는 레주메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력서 만들어서 카이스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 들어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젊은 시기를 되돌아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가장 생산적이고 프로덕티브한 때가 20대에서 40대까지야 사실은. 근데 유학을 가면 그 시간을 미국에다 투자를 해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얄량한 이력서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도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랬는데 우린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유학 갈 필요 없다. 건방지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고 그때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지금 맹활약 하는 친구들이 많지 초창기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한국이 편하다. 당장 뉴스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단어 찾아가면서 한 권 보는데 일주일 걸려. 여기서는 썬데이 서울 텔레비 보면서 봐도 다 봐. 그런 정도의 그런 언어적인 차이 같은 것들이 또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원래 한국이 워낙 뒤져져 있었으니까 와서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너무 좀 거창한 얘기 같이 들리는데 제가 뭐 다 알고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과학자 같으면 자기만의 그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밥상을 차리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밥상을 차리는 연구를 해야지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면은 먹을 게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 금방 떨어지고 라면이고 비빔밥이고 자기가 차리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딴 사람도 한 거 뒤지면 할 거는 남아 있으니까 되고 또 돈이 있으면 따라가서 하다 보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연구보다는 자기 거를 중심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셔널 랩, NRL 프로그램이라고 그걸로 한 거의 20년 정도를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 최우수 연구자로 지금. 그러니까 딴 것들에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회사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연구 비실 테니까 하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연구랑 관련이 되면 좋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서 코어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굉장히 럭셔리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될 수 있어야지 진짜 자기 거를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일회성 연구로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